자, 이제 기본적인 부정형 얘기는 조금 했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7번 문제가. 7번은 쌤이랑 바로 같이 한번 좀 할 거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저 뒤에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를 잠깐 너희한테 풀어보게 할 건데 한 번만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절대값은 뭐에 영향을 받아? 당연한 얘기지만 음수, 양수, 부호에 영향을 받지. 근데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개념은요, x에 영향을 받아, y에 영향을 받아? y값이 음수인 걸 영향을 받는 거지. 맞니? 당연한 얘기잖아. 함수값에서 밑에를 말아 올리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7번 문제 봐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선생님이 미분 관련해서는 지금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은 쫙 할 거야. 우리가 미적분원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자, 봐봐. 리미트 가번 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1이라는 게 값이 존재한대. 값이. 그럼 얘들아, 일단 확실한 건 얼마나 뭐냐면요.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f0 빼기 1이 0이구나 라고 해서 f0이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지?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의 흐름이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자고. 얘들아, fx 빼기 1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건요, fx-1이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맞아?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요렇게 좀 할 거라고요. x 곱하기 모식이 이런 느낌으로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야 식정리가 괜찮아진다고. 식정리가.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뒤에 곱해. 이게 x 곱 fx가 몇 차례? fx가 3차례 얘들아. 그러면 fx 빼기 1도 몇 차겠어? 당연히 3차겠지. 그럼 이제 요 뒤에 몇 차가 붙어 있어야 돼? 2차가 붙어 있어야 돼. 나 2차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만 얘를 설명을 위해서 gx라는 2차라고 잠깐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요, 얘들아, 절대값 f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xg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 절대값 안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쪼갤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절대값 x랑 절대값 gx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절대값 극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어떤 식들이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요, 쪼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내가 이 식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gx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왜? x가 0으로 갈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얘들아, 어디 0보다 뭐 한쪽에서 왔을 때랑 작은 쪽에서 왔을 때랑 큰 쪽에서 왔을 때랑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에서 왔을 때랑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왔을 때랑 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x가 0의 우극한이라는 건요, 이거 0보다 살짝 어떤 놈이야? 큰 놈이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는 얘들아 부호가 플러스라서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 절대값 g0이지. 어차피 0까지 넣어버릴 거니까. gx는 2차식이었잖아. 맞지? 근데 0의 좌극한 얘들아 0보다 어떤 놈이야? 작은 놈이야. 0보다 작은 놈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의 절대값은 뭐가 붙어서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 그러면 x끼리 약분했을 때 뭐가 살아있어? 이게 마이너스가 살아가지고 마이너스 절대값 g0이 돼요. 근데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절대값이랑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같을 수가 있어. 0이면 된다고. G0이 0이면 된다고. 그 얘긴 무슨 얘기야? 아, GX도 누구를?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X를. 맞아요? GX 또한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fx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나 그랬어? 1이라 그랬죠. 그럼 이 뒤에도 사실 이제 x제곱 더하기 무식이었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요? gx가 x를 갖고 있으니까 x 하나 빼고 나머지 있는 수 하나 이렇게. 그러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빼기 1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얘들 앞으로 너네가 이런 극한식을 볼 때요, 그냥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f0은 1이네. 그래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겠네. 이거는 이제 처음이나 그렇게 푸는 거라. 별로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봐봐. 밑에 식에서 무슨 부등식이 있어. xfx래. xfx. xfx는요, x세제곱 더하기 ax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누구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넘겨버리니까 x가 어떻게 돼? 날라가요. 얘 넘기면 얘들아, x세제곱 더하기 a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 항상 0 이상이래. x제곱으로 오늘 뭐야? 얘가 0 이상이래? 얘들아, x제곱은 0보다 항상 어때?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도 항상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뭐 써야 돼? 한별식. 됐죠? A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더라? F5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5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125랑 1 더했으니까 126 더하기 25A의 최대값. A에 얼마 넣어서? 4 넣어서 226 이렇게 푸는 거지. 맞나요? 이게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확실한 건 어떤 거야?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맞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자가 0으로 가게끔 식을 정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값 어떤 놈이 나왔어. 근데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도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x를. 그래서 우린 나중에 이 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게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자마자 얘들아, fx-1이 x를 몇 개 이상 갖고 있을 거라고. 2개 이상 갖고 있을 거라고. 맞니?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값이 존재한대. fx는 x-1을 몇 개 이상 갖고 있어요? 2개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맞니? 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얘들아, 극한 말고 딴 개념 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극한은 왜 배우는 거라고? 미분을 배우려고 쓰는 거라고. 미분을 배우려고. 그럼 봐봐. 내가 미분으로 설명을 해볼게. 미분으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1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값이 존재한대. 자, 그럼 내가 절대값 fx-1이라고 하는 이 식 자체를 이번에는 뭐 hx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가 값이 존재한대요. 뭐라고 해석돼? 뭐라고 해석이 돼야 되냐면요, x-0 h 0이 빠진 걸로 보여야 돼요. 0에 뭐 하고 있어? 가깝게 가고 있어. 0에 가깝게 가고 있는 한 점이랑 0,0에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 미분계수죠.
h 프라임 0이에요. h 프라임 0.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절대값 x가 절대값 함수는 일반적으로 뚫고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고 배웠어? 첨점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이 첨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뭔 소리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들아 이쪽에서 말아 올렸을 때 요 놈이랑 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말아 올렸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인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붙인 기울기랑 그냥 기울기가 어떻게 똑같아? 0이면 돼. 이거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접한다는 건 여기 근이 몇 개 이상 있다고? 2개 이상 있다고. 그래서 hx는요. x는 0을 2개 이상 근으로 가져요. 중근을 갖습니다. x제곱 더하기 모시기가 나와. 이걸로 이제 우리 해석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잡한 극한을 활용해서 내가 설명을 한 게 실제로는 요 금이라고요. 그럼 얘들아 너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아, 식을 봤을 때 식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함수 그래프로 해석이 되면요. 이 과정이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함수 그래프 해석하셔야 됩니다. 조건 해석한 내용을 그래프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미분에서는. 아시겠죠? 그것만 잘 되면 식 쓸 게 많이 없어. 근데 오늘은 내가 미분 파트라서 일부러 식을 좀 쓸 거야. 극한 연속 파트라서 식을 좀 쓸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미분 들어가서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요. 우리가 오늘 쓴 식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몇 개는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들아 잠깐 넘어가서 9번 한 번만 먼저 풀어봐. 9번. 어려워요. 9번. 올해 6월 평가원 고3 애들이 풀었던 문제고요. 어렵긴 한데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조금씩 참고하면서 한번 풀어봐. 요건 지금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가 됐건 모의고사 문제가 됐건 아니면 어려운 학교 내신 문제가 됐건 어릴 때부터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 갔을 때 괜찮아요. 이게 시중교재도 물론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좀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아. 특히 정석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석은 너무 오래됐어요. 난 정성 욕해도 돼. 학교에서 만든 책이니까.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예비 고1 친구들부터 고3 친구들까지 수업을 쭉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뭐 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친 거 뭐 군대 2년 빼면 한 8, 9년 친구들 이제 가르쳤는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수학 뭐 딴 건 모르겠어. 딴 건 잘 모르겠고요. 수학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수학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은 간단해요.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게 조금 달라졌어, 생긴 게. 근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봤을 때 같은 문제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거든. 그래야 배웠던 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좀 다르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 쌓이는 게 많이 없어. 매번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들을 봤을 때 얘들아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내가 혹시 예전에 풀었던 어떤 문제랑 비슷한 게 있는가 혹시 풀어놓고서도 풀이를 봤더니 이거 예전에 이런 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번쯤 다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편이니까. 아시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너네 바로 윗학년 애들 쌤이랑 한 30명 좀 넘게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서 한 26명 정도가 한 24~25명 정도가 1등급이 나와요. 이제 10%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막 독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 보면 풀었던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그림도 없애고 막 뭐도 없앴어. 근데 딱 보자마자 같은 문제인 걸 알아. 근데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항상 쌤이 이제 앞으로 강조할 건데 고민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문제 보자마자 막 경주마 마냥 막 갑자기 막 문제를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건 별로 좋진 않아요. 문제 보고 나서 얘가 뭘 원하는 건지 특히나 이렇게 박스에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아시겠죠? 그럼 얘들 한번 봐봐. fx가 x-1에 x-2래요. 천천히 갑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있어.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가 값이 존재한대요. 뒤에 건 조금 이따 생각하자. 얘부터 봐. fx랑 절대값 fx가 보여요? 얘들아, fx가 누구라고? x-1이랑 x-2의 곱이라고요. 그럼 다 생각하는 거야. 아, fx랑 절대값 fx가 있으니까 둘 다 양수인 쪽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가 의미가 생기냐면 fx가 음수인 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얘가 음수가 되면 얘는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갑자기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맞지? 어디랑 어디서? 1이랑 2에서 1이랑 2에서 이 식의 부호가 바뀌어. 근데 얘는 다함함수기 때문에 연속이잖아. 얘가 갑자기 1이랑 2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가 안 바뀌는데 부호가 바뀌었을 때 값이 일정해야 돼. G1, G2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인지 되시죠? fx분의 절대값 fx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음에도 gx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gx랑 그걸 곱했을 때.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앞으로 얘들아 뭐라고 보여야 된다고? g1은 0이구나, g2는 0이구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gx가 x-1, x-2를 가지고 있구나로 보여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g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기 때문에 뒤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2차 hx가 붙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식에 봐. 그 다음 식에서 뭐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엔 gx분의 절대값 gx 빼기 fx 왔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gx 대신에 저식으로 잠깐 바꿔 쓸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1, hx 이렇게 써놓고 절대값 저 분자식을 봤어 얘들아. gx랑 fx가 둘 다 뭘 가지고 있어? x-1, x-2를 가지고 있어. 묶어. 그랬더니 gx는 hx가 남아요. 빼기 1이 나와요. 됐지?
그러면 뭘로 보여야 된다고 얘들아? 절대값 안에서의 곱은요. 두 개로 쪼개보여야 된다. 그럼 방금 전 식이랑 어떤 식이야? 그냥 아예 그거 안 써놨구나. 이거 x-1분의 x- 이걸 딱 봤더니 얘들아 1이랑 2에서 요놈들의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근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얘가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맞나요? 얘가 부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요.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야. hx-1이요. 1과 2를 근으로 가고 있답니다. 아, hx-1이요. 이거랑 hx가 왜냐면 hx 최고차항에서 1이잖아. 이거랑 뭐지? g-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얼마야? 7 4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문제 잘 보시면요 6월 평가원 21번이거든요 대수 풀 때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평가원이라는 거 6월 9월 고3 애들이 보는 6월 9월 수능은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문제를 내요. 너네 기준으로 대수랑 미적분 원이 총 2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번부터 15번이 객관식이고 얘들아 16번부터 22번이 주관식이야. 그리고 나머지 뒤에 8문제는 이제 지금 애들은 뭐 확통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 중에 21번입니다. 주관식 끝에서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번 수능에서도 사실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하나 꼽으라면 21번입니다. 그 문제야 얘들아. 그 정도 난이도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쓰면요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풀이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미지수를 잡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극한식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근데 이 문제를 뭘로 봤어? 7번 문제로 봤었잖아. 7번 문제는 이제 식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었다면 얘는 이제 다항식 2개 붙여놨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근데 푸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요. 알고 있으면. 아시겠죠? 지금 이거 풀 수 있으면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얘들아 아유 3년 뒤에는 이거 그냥 거저 먹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2년 뒤에 어차피 내신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면 8번 한 번만 풀어줍시다. 이거 정리되신 분들은 8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8번은 작년 수능 21번이요. 8번은 그 방금 건 9번이었고요. 8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작년 수능 21번 껌입니다. 피나석은 자신감이에요. 나는 엄청 잘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린 잘하니까. 우리가 여기 5.5에서 정배치니까 5와 2에서의 한국값의 3은 10이거든요. X는 5, X는 2에서 한국값을 하면 Y는 5에서 결승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4랑 여기 7에서의 한국값의 4와 10이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X부터 X 10까지 더해주면 X는 X는 한국값 2와 9가 있다.
함수, 원점 복수의 함수라고 하죠. 오케이? 얘는 하나만 빨리 함수를 주면 돼요. 자, 내가 x는 0이 3에서 뭐 자, 딱 1분 더 드릴 거고요. 이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했네. 이거는 뭐 작년 수능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이 개념을 쓴 문제들은 정말 많았어. 그리고 오늘도 계속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24라고 생겼어요. 정수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한정보다 마이너스 2. 자, 이거 분자, 분수니까 여기, 여기, 0 빼기 한쪽까지 있고, 분자, 원수가 0. 이렇게 있다고. 이걸 원점에 쓰면 돼요. 얘는 정수가 마이너스 2. 이거 제가 여기만으로 좀 써줬고 그냥 그렇게 내려놨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어랑스랑 몇 정도로 이렇다는 부분에 적합점을 줬으면 모르겠네. 일단 그냥 역할도 물어보려고 하겠는데 그랬더니 연결이 40년 전에 저거랑 같이 역할마요? 네, 여기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거를 풀고 선생님 제외랑 같이 풀고 이거를 복습 한번 하시고 숙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완전히 본인 걸로 만들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들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고1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요. 고1 내용이랑. 너네가 이런 식을 딱 봤어. 물론 고1 땐 극한은 없지만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래. 근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fx분의 f2x 플러스 1이 존재한대요. 얘들아, 이런 분수식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뭐만 조심하면 돼? 분모가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맞아? 분모가 0이 아니면요 무조건 값은 존재해요. 왜? fx가 3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f2x 플러스 1도 3차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분의 연속은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뭐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니면. 맞지? 분모가 0일 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극한값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잖아.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 얘들아. 분모가 0이 됐는데 값이 존재하려면요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지. 이게 오늘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부정형 구조 0분의 0꼴 얘기인 거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얘들아 왜 고1 과정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했냐면요 우리 fx가 0이 되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이런 걸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3차 방정식은 고1 공수 1에 등장합니다. 고차 방정식 파트에서. 그럼 생각해보자.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무조건 3개죠. 무조건 3개입니다. 근데 뭐를 포함해서 3개인 거야? 허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허근도. 맞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복소수라는 걸 배워요. 공수 1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복소수라는 걸 배워. 복소수라는 거는 지금처럼 개수들이 모두 실수일 때 뭘로 존재해요? 켤레로 존재합니다. 켤레로. 켤레로 존재한다라는 건 허근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허근은 무조건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존재해야 돼.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은 얘들아 몇 개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아니면 1개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허근이 2개면 실근이 몇 개거나 1개이거나 허근이 1개면 실근이 몇 개거나 3개거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는 가져요. 하나는 같이. 뭔 소리야?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알파가 무조건 하나는 있다고 해야 되나?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야? 내가 f를 0으로 만드는 알파가 존재해요. 그럼 얘들아 이때도 값이 존재하려면 누구도 0이 돼야 된다고. f 2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줘야 된다고.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 f에다가 2알파 더하기 1을 넣으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를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f 2알파 더하기 1분의 f 4알파 더하기 3이 되지. 그럼 이때도 0분의 0이 돼야 되니까
F4알파 더하기 3도 0이 돼야 돼. F4알파 더하기 3이 0이 되니까 F8알파 더하기 7도 0이 돼야 돼. 엄청나죠? 3차 방정식인데 벌써 실근 4개 찾았어 얘들아. 돼? 이거 무한계가요?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실근이 하나 F알파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며. 오면 돼? 얘네가 다 똑같은가? 자, 알파랑 2알파 더하기 같다 생각해봐 얘들아.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요따 마이너스 1로가 얼마야? 요따 마이너스 1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fx는요 실근을 누구만 가져야 돼? 마이너스 1만 가져야 돼. 왜? 얘가 실근을 딴 놈을 가져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 알파가 2였다 쳐봐. F2는 0이야. 근데 F5도 0이고 F11도 0이고 F23도 0이고 무한히 늘어요. 근이. 말이 안 된다. fx는 실근을 얘만 갖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식을 다루는 스킬이야 얘들아. 문제에서 AB를 줬다고 AB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명확히 줬어? 상수는 명확히 줬어. 미지수 2개보다 미지수 1개가 낫다고요. 근데 얘들아 얘가 실근을 가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A,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서 M도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요. M 값은 마3부터 3까지 된다 이거지. 뭐 구하지? F1의 최대값 일단 1 넣어. 2 곱하기 5 플러스 M이니까요. 여기서 M의 최대값 얼마? 3 대입하면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답을 시험장에서 답을 풀 때는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괜찮아. 근데 공부하실 때는요 모호한 부분은 어깨값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에 고1 수학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이거 당연한 내용이야. 실근에 하나씩 있는 건 무조건 있는 건데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수학이 아시겠죠? 수능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능 문제인데 얘들아 그걸 생각해야 돼. 21번이면요 모의고사지를 너네가 한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종이가 있어. 이렇게 빡 해놓고 여기 21문제, 22문제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가 풀이장이야. 맞죠? 이거를 자꾸 미지수로 풀게 되면 이 한 바닥을 다 써야 돼.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지수보다는요 이 조건을 파악할 겁니다. 그럼 한 요 정도 쓰면 다 풀려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야. 무슨 문제를 보든지 이렇게 푸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야. 야매로 풀자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자라는 거야. 알겠지? 정리되셨으면 10번 풀고 11번 잠깐 넘어가고 연속으로 좀 가겠습니다. 1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0번도 보니까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고 하네요. 조건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
한 30초 정도만 딱 더드려볼게요. 서서히 보이시면 됩니다. 서서히. 답이 지금 깔끔히 안 나오더라도 얘가 뭘 하라는 거 누구나가 점점 파악이 되시면 돼요. 자,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와 0이 포함된 어떤 형태일 거고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 제곱 gx가 6이래. 이제 보이잖아. 아, 못 따지라는 거야. 최고차항 따지라는 거야. 최고차항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6x 4제곱이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뒤에 걸 봐. x가 0으로 갔어. 0분의 0꼴인데 뭐 따지라는 거야? 최저차항 따지라는 거죠. f랑 gx제곱의 최저차항이 3x 세제곱이구나. 이게 보이기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것만 얘기를 합시다. 만약에 얘들아 fx가 ax였어요. ax 더하기 b라고 해보자. 그러면 fx제곱은 뭐야? a제곱 x제곱이야? 아니면 ax제곱이야? ax제곱이죠. 이게 원래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라면 이게 원래 문제는요 fx의 전체 제곱이 원래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조금 바뀐 겁니다. fx 제곱으로. 일단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풀어볼 거니까. 자, 이렇게 가요. 그럼 봐봐.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fx가 fx 제곱을 만들고 싶어. 뭘로 바뀐다고? ax 4제곱, bx 제곱, c 이렇게 바뀌는 거라. 맞죠? 자, 요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들어갑시다. 그럼 무조건 차수는 다 무슨 차수야? 제곱 넣어버리면 짝수 차수밖에 안 나오죠? 내가 fx제곱이랑 gx를 곱했더니 얘들아 4차가 나와야 돼.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얘는 근데 무조건 최고차항이 무슨 차수야? 짝수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4차를 만들 수 있는 건 4차 0차거나 2차
1차, 2차거나 0차, 4차거나 뭐 말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있겠지. 막 말이 안 될 건 없죠. 어차피 뭐 개수가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있대. 근데 이거 봐봐. 그럼 gx 제곱이라는 것도 얘들아 생각해보자. 지금 얘는 그러면 최저차항도 상수항 아니면 짝수차인 거죠. 맞죠? 그럼 3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몇 차 몇 차거나 일단 3차 0차거나 1차 2차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럼 또 바꿔 생각해보자. 제곱을 넣었을 때 최고차항이 4차라는 건 원래 최고차항이 몇 차이길 원한다? 2차이길 원한다. 제곱했을 때 2차가 됐다는 건 원래 최고차항이 몇 차다? 1차다. 제곱차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라는 건 얘는 상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곱을 넣었을 때 얘가 됐다라는 건 가장 낮은 차수가 상수다. 가장 낮은 차수가 1차다. 이거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봐봐. 내가 만약 지금 얘는 지금 가장 어떤 차수를 보고 있는 거지? 가장 낮은 차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 보면 fx의 가장 낮은 차수가 3차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fx의 가장 높은 차수를 봤는데 3차 넘어가는 게 있어 없어? 이거 안 된다. 아, fx의 가장 낮은 차수는 몇 차구나? 1차구나. 그리고 gx의 가장 낮은 차수도 몇 차구나? 1차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봐봐. 만약에 f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고 gx의 가장 높은 차수가 0차면 높은 게 0차인데 낮은 게 1차야. 말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fx의 최고차항이 1차고요. 최저차항이 1차예요. 아, fx는 그냥 ax라고. g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고요. gx의 가장 낮은 차수가 1차라고요. gx는요. bx 제곱 더하기 cx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높은 차수 개수 곱이라고 얘들아. a, b는 6이라고. 얘는 뭐라고요? 낮은 차수들의 곱이라고. a랑 c를 곱했을 때 3이야. 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네. AC가 3인데 얘들아 정수들 곱해서 3 나오는 건 3, 1, 1, 3밖에 없잖아. 자, A가 3이면 B가 2고 C가 1이고 A가 1이면 B가 6이고 C가 3이고 문제에서 뭐 구하자입니까? A, B, C 합에 F1 더하기 G1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거의 최대값 10 나오는 거죠. 됐나요? 식을 쓰는 게 아니라요. 구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구조를 파악해서. fx랑 gx가 누군지 몰라. 준 조건도 없잖아. 그냥 다항함수라고만 줬지. 그치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얘들아, 아, 최고차항, 아, 최저차항 만들 수 있는 차수 후보들만 딱 해가지고 거의 퍼즐 맞추기죠. 얘가 1차인데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0차인데 최저차항이 1차가 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잖아. 2차, 1차 이렇게 되는 이 문제는 원래 모의고사 문제였고 얘도 등장한 지 거의 한 4, 5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올해도 역시 현대청원고에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전사고 문제들에서도 계속 꾸준히 쓰이고 있고요. 뭐 목동이나 송파나 대치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라서 좀 눈여겨보세요. 너희가 이제 고2 내신 준비할 때도 분명히 또 보게 될 문제들이고요. 계속해서 볼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면 좋죠. 자, 11번 살짝 넘어가시고요. 연속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근데 연속이랑 극한은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딱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극한 값이랑 뭐만 똑같으면 돼? 함수값만 똑같으면 돼. 근데 이게 극한에서 연속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얘야. 얘들 이거 얼마지? 1이죠. 왜 1이야?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보자. fx는 x분의 x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깝게 갈 때 fx 값이 얼마예요? 1이지. 아 이거 당연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1이잖아. f0은 얼마예요? 정의가 안 됩니다. 왜 정의가 안 돼요? 0을 넣으면 0분의 0이야. 아니 선생님 그냥 x분의 x는 1이잖아요. fx는 1이잖아요. f0은 1이잖아요. 로 가면 큰일 나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얘를 1이라고 본 이유는 뭐야? 어떻게 해서 1이 나온 거야? 약분한 거죠. 약분이라는 건 얘들아 나눴다는 거잖아. 분모분자를 뭘로 나눴다는 거야? x로 나눴다는 거야. 근데 나누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뭘로는 못 나눠요? 0으로는 못 나눠요. 맞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 왜 돼요? 얘는 0이야 0에 가까운 수야. 0에 가까운 수잖아. 그때 나눌 수 있다고. 0에 가까운 수는 0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0은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1이 쭉 그어지는데 0일 때만 이렇게 뚫려 있다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극한이랑 연속은 딱 이거 하나 달라요. 극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고려 안 하잖아. 별로 생각 없잖아. 그냥 0분의 0꼴은 약분해야지 이 생각하잖아. 왜? 걔는 가까이 가는 거라서 절대로 0이 될 일이 없어. 점근선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2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2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연속에서는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 따로 정의해주죠. fx는 x분의 x, x가 0이 아닐 때 대신 x가 0일 때는 1로 정의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비어있는 여기를 내가 강제로 채워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연속 만드는 거죠. 됐나요? 그럼 봐봐 12번은 같이 볼 건데 요게 올해 EBS 그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고3 수능 연계 교재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던 문제인데 12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n이래요. 12번입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n인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친구들 좀 많아서 지금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fx 전체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fx 분의 2x 마이너스 6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극한을 오래 풀다 보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0 될 때 얘도 0 되면 되는 거 아닌가? x가 3일 때 0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아닙니다. 연속은요. 분모가 무조건 0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분모가 0이 되면 애초에 각 정의가 안 돼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럼 뭐 한다고? fx로 묶었을 때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두 개 항의 곱으로 나올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식으로 써볼까요? 얘 좋으니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n이랑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n 빼기 6이랑 있는데 둘 다 근이 없어야 된다. 하나라도 근이 있어버리면 분모가 0이 돼버린다. 그럼 그 분모가 0 된 x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고. 그럼 얘가 근이 없어야 되니까 요놈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니까 9 빼기 n이 0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얘도 그냥 짝수 판별식 써버리니까 4 빼기 n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n은 9보다 클 거고요. n은 10보다 크겠네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n값 최소 얼마? 15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요 fx분의 1 뭐 이런 구조를 봤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거래. fx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자동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fx는 무조건 무슨 차항이어야 돼?
아까 뭐 하나 얘기했는데 짝수차 항이죠. 왜? 홀수차 항이면 얘들아 허근만 실근이 없다는 건 싹 다 허근이라는 거잖아. 허근은 켤레로 존재하니까 두 개씩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만약에 홀수차 항이면요 짝수로 허근을 다 커버해도 하나 실근이 남는다.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라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정의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조건을 보시면요. 아 얘는 짝수차 항이구나. 뭐 예를 들어 fx가 3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보면 아 fx 2차구나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 아유 쉬운 거 하나 갑시다. 13번 한번 가주시죠. 13번이랑 14번은 가장 기본적인 연속에 대한 내용인 거죠. 진짜 연속. 아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얘들아. 나는 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분모가 일단 0 되는 거랑 함수가 달라지는 그 분기점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일단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달라져? 3일 때 달라져요. 근데 위의 식에다가 3의 좌극한을 넣으려고 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 아래 식에다가 3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넣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래 거에 3 넣으면 얼마 나와? 아 그럼 위에 거에다가 3의 좌극한 보내버리면 7 된다라는 거지. 맞니? x가 3의 좌극한으로 갈 때 x-3의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7 되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극한식이네. 근데 얘들아 이거에서 갑자기 위에다가 3 넣지 말자고요. 0분의 0꼴이 되는 이유는 분자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x-3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x 빼기 3, x 빼기 3을 약분시켜고 3 넣었을 때 7이 된다라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4가 있는 거라고요. 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분명 미적분 1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 9 더하기 3p 더하기 q는 0 해서 q는 마이너스 3에 p 빼기 3 이걸 해가지고 여기 위에 걸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3이 들어있어서 약분. 이게 너무 익숙해. 근데 그런 건요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배울 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넘어가서 내가 진짜 이 미적분 1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문제들 다 풀고 넘어가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식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끝났잖아. 이거 전개하면 뭔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니까 얘들아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12인가 보네요. 뭐하지? 좌극한 7이고 7 빼기 12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아 이거 14번은 뭐 더 쉽지. 이건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얘들아 함수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랑 3인 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위에 맨 위에 거에다 마이너스 1 중간 거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에 절대값 똑같고요. 중간 거에 3 맨 아래 거에 3 넣은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지. A, B가 양수라 그랬으니 그건 맞추시면 되겠죠? 이거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한번 풀어주시죠.
문제는 고2 모의고사긴 한데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학교 내신에서 변형할 때 서술형으로 엄청 내. 서술형으로. 올해 이제 서술형 문제로 얘가 엄청 나왔어. 왜냐면 애들이 그 등호 조건 같은 거 빼먹기가 딱 좋아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서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 다 맞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이랑 fx를 곱한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뭐 하고 싶어야 돼? 당연히 나눠버리고 싶어야겠지. 근데 그 전에 하나, x에 뭘 하나 넣고 싶어. 0을 한번 넣고 싶어요. 왜? x에다가 0을 넣으면 fx가 얼마가 되던지 간에 얘가 0이야. 이 뒤에 거에다가 0을 넣으면 0이야. 누가 0이야? b가 0이야. 좀 낫다. 미지수 2개보다 하나가 낫잖아. 그리고 나눌 건데요. 나눌 때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막 나누면 된다고? 안 된다고. 나누는 놈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를 내가 나누고 싶어. fx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 분의 x에 x 더하기 a 이렇게 쓰고 싶다고요.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분모가 0 되게 하는 x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x는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맞죠? 아니 근데 선생님 x가 0일 때는요 몰라요.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줬잖아. 맞지? 그러면 따로 정의를 했겠지. x는 0일 때 줬겠지. 얘를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f0 구하랬잖아. f0 이렇게 따로 했겠죠. 이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뭘 가지고 풀 거냐? 아, 얘 가지고 풀면 되지 뭐. 근데 가려고 봤더니 4를 그냥 넣으면 되잖아 얘들아. 4를 넣으면 4 넣으면 뭐 되는데 이게 루트 9니까 3 빼기 1 2분의 4에 a 더하기 4가 1에 a 더하기 4 얼마? 1. a 얼마? a 마이너스. 나 이제 이거 0으로 가깝게 보내서 풀어야 되는데 0분의 0꼴이라 뭐 한번 해야 된다? 유리화 한번 해야 된다. 앞에 거 뒤에 거 2x x에 x 빼기 3에 이거 해놓고 0 하면 된다고요. 됐죠? 근데 우리 이미 알잖아 얘들아. 뭐 그냥 한번 그거 생각해보자. 뭘로 구하는데? x 0으로 보낼 거야. 물론 뭐 그냥 전개해서 약분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0분의 0꼴이면 못 찾는 거라고. 최저차항 찾는 거야. 2분의 요거 최저차항 찾으시면 된다고. 근데 여기 앞에 x가 곱해져 있잖아. 뒤에 있는 식에 뭐 찾으면 돼? 상수항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 2 해가지고요.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될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 문제는 이게 간단하지. 이게 지우고 0 넣으면 간단하지. 근데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꼴이 아니어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혹시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19분이거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29분부터 뒤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기 먼저 조금 하고 어려운 문제들 좀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숙제 좀 볼 거니까 숙제 꺼내놔 주시고
이렇게